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사랑만큼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동시에 사랑만큼 진부하고도 상투적인 주제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랑 이야기는 끊임없이 변주되어 우리를 매혹합니다. 여기 폴 토마스 앤더슨이 말하는 또 하나의 가혹한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숨마저 내건 비틀린 사랑 말이죠. 전작 마스터를 통해 나약한 인간이 자신을 통제해줄 마스터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풀어낸 감독은 이번 영화에서는 남녀 간 로맨스로 지배와 복종 사이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그것도 최고급 의상실에서 드레스를 만드는 매혹적인 미장센으로 말이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자신의 감정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남자는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의 파고를 용인해야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통해 기꺼이 달라지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사랑은 성립합니다. 사랑만큼 전후가 달라지는 것도 없죠. 감정의 변화는커녕 일상의 어긋남마저 용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자 우드콕은 절대 사랑에 빠질 수 없는 남자입니다. 영화는 오뚜이 쿠투르의 전성시대인 1950년대 런던 최고의 디자이너 우드콕의 아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움직이는 우드콕에게 일상의 루틴은 마치 제이와도 같습니다. 의상실과 쇼룸, 주거지를 겸한 그의 디자인 하우스는 그만을 위한 성이며 그는 그곳에서 경영을 맡아주는 누이와 여타 재봉사들의 도움 속에 성주처럼 군림합니다. 벨기에 왕실을 비롯해 최고의 사교계 여성들도 드레스를 위해 기꺼이 성주에게 몸을 낮춥니다. 그는 여성들에게 군림하되 애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를 거쳐간 여성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작품을 위한 뮤즈에 불과합니다. 뮤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철저히 우드콕을 위해 봉사하는 수동적인 대상입니다. 실증이 나면 드레스 한 벌로 내쳐지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또 한 명의 뮤즈를 내치고 난 후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고향으로 향한 우드콕은 그곳의 레스토랑에서 그의 마음을 흔든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방인의 시골뜨기 웨이트리스 알마가 그녀이죠. 하지만 그녀는 신분 상승을 위해 간택된 신데렐라 속 주인공이거나 예술을 위해 봉사하는 뮤즈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분제가 여전한 보수적 영국에서 그녀는 멋진 신사 우드콕에게 기죽지 않는 당당한 여자입니다. 남성이 사소하게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자기식으로 되받아치는 알마는 우드콕에게 최강적이죠. 첫 데이트에서 눈싸움에서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녀의 말은 영화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녀는 지배되는 여성이 아니라 사랑의 규칙을 만들고 사랑의 게임을 주도하는 여성입니다. 무엇보다 알마는 우드콕이 강한 남자가 아닌 강한 척을 하는 남자임을 알아본 사람이죠. 우드콕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바느질로 성공을 거두지만 16세 그가 만들어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떠나버린 어머니에 머물러 있는 유폐된 인간형입니다. 죽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옷솔기에 부적처럼 꿰매고 다니는 우드콕은 아직도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입니다. 그가 어른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유년기에 고착된 미성숙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애정물임에도 그 흔한 섹스신이나 스킨십도 없습니다. 무성애자로 비춰지는 그의 면모는 이를 입증합니다. 우드콕이 내보이는 극도의 예민성과 강한 척이 위장투림을 아니는 오직 실일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 없는 알마는 그럼에도 우드콕의 유별난 예민함과 결벽성에 기죽는 대신 유난 떠는 것이라고 일축합니다. 그녀는 우드콕과 충돌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여자입니다. 무엇보다 자기식으로 사랑하는 남자를 알아가야 하는 여자인 동시에 잘 견뎌내는 여자입니다. 알마는 우드콕의 짜증과 매정함을 일방적으로 견뎌내는 수동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그의 속내를 꿰뚫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 놓을 줄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승자는 덜 사랑하는 이가 쟁취하기도 하지만 때론 사랑의 구도를 파악하고 이길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이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드콕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저주 아래에 진짜 남자 되기를 거부했다면 그를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는 약한 아이로 만들어 놓고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알마의 헌신이고 그녀가 처방한 극단의 방법으로 나약한 남자 되기를 허용하는 것은 우드콕의 진정입니다. 모든 사랑은 넘쳐 흐르는 감정 때문에 광기를 수반합니다. 단지 어떤 광기이고 어느 정도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알마는 자신의 눈앞에서 무방비하게 연약하게 오직 나의 도움을 원하도록 우드콕을 쓰러뜨려 놓고 그를 돌봅니다. 둘 사이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시릴이 의사를 부르지만 우드콕은 fuck off라며 내쫓습니다. 죽어도 좋아를 허용하는 관계를 어찌 사랑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독버섯을 먹고 알아놓은 우드콕은 한영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준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머니를 만나지만 실존하는 알마가 어머니의 상을 지웁니다. 웨딩드레스를 만들면 결혼할 수 없다는 저주에 스스로 갇히기를 원했던 우드콕에게 저주를 풀어주고 일상의 속도를 늦춰준 사람이 알마입니다. 영화에는 2번의 독버섯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 독버섯은 알마만 알고 우드콕은 모릅니다. 첫 번째 사용된 독버섯으로 벨기에 공주의 웨딩드레스는 다름 아닌 우드콕에 의해 훼손되지만 알마를 비롯한 다른 재봉사들의 도움으로 복구됩니다. 훼손될 수도 복구될 수도 있는 일상의 가역성을 받아들여야만 사랑뿐 아니라 삶 역시 지속 가능합니다. 알마는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우드콕에게 또 다른 삶을 권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우드콕의 방식대로 꼭 담백하게 조리되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버터에 졸여져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옷을 만드는 사람이란 더욱 그렇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은 끊임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미의 기준과 타협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하 없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칙, 그런 더러운 단어 입에 올리지 마. 유행이 대체 뭐냐고? 다 죽어버려 해. 유행은. 이라고 누이에게 소리치는 우드콕에게 영원한 번영은 어려워 보입니다. 각을 잡되 빳빳하게 세운 목선과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꼭 맞는 드레스는 뉴룩으로 대표되는 패션계의 변화와 추종을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드콕의 제국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알마와도 같은 이가 빗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뮤즈로 살기를 거부한 알마는 어쩌면 진짜 우드콕 하우스의 뮤즈인지 모릅니다. 정신의학자 융은 만년의 저서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며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인공 우드콕을 설명해주는 최적의 설명이 아닌가 합니다. 죽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품고 다니는 중년 남성 우드콕은 자신이 만들어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날아가 버린 어머니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알마가 준비한 독버섯을 보란듯이 삼키며 내가 아프기 전에 내게 키스해줘 라는 그의 대사는 그녀가 제시한 사랑의 규칙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자 그녀를 위한 자신의 변화를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버리는 연애는 감히 섹스씬 따위로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움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지배에서 벗어난 성인 남성이 된 우드콕은 그녀에게 청혼하죠. 그의 Will you marry me? 란 질문에 Yes 대신 Will you marry me? 로 대답을 대신하는 알마는 멋집니다. 그게 그녀의 모습입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영화는 그 둘의 결혼 후 우드콕이 누나에게 걔가 우리 삶을 망쳤어. 걔가 누나와 우리 사이를 멀게 했어. 라고 다시 한번 징징대지만 그들은 힘겨워도 그 사랑을 이어갈 것입니다. 치명적이면서도 병리적인 이 사랑 이야기는 알마가 의사에게 후술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합니다.
첫 씬에서 알마가 의사에게 들려주는 그는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게 해주었고 나는 그가 가장 열망하는 것을 주었지요. 바로 제 전부를요. 라는 대사는 영화를 다 본 후에 다시 읽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그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전부를 건 진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떠나는 것은 쉽고 견뎌내는 일은 어렵습니다. 사람보다 드레스가 먼저였던 남자의 한치 빈틈없는 예술 세계를 알마는 깊이 이해해 주었고 우드콩 역시 사랑의 규칙을 제 식대로 바꿔버린 그녀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만이 자신의 영혼을 깊이 이해해 준 사람임을 알아봤기 때문이죠. 알마는 스페인어로 영혼이라는 뜻이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영혼이 오가야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 힘겹고도 무거운 사랑을 아름다운 화면으로 만나는 것. 영화는 그래서 불가능한 현실의 연장이자 꿈입니다. 감사합니다.